네, 전 시간에 저희가 SQL 디벨로퍼에서 워크시트를 만들고 워크시트를 저장하고 워크시트에서 그러니까 스크립트죠.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파일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문장과 그 다음에 실행이 되지 않는 문서에 대한 설명, 코드에 대한 설명을 주석으로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주석의 종류에는 블럭 주석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나는 블럭 주석과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하는 인라인 주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용어들이 좀 생소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각각의 문장들을 어떻게 실행시키는지 뭐 그런 것들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저희가 SQL 문장을 작성할 때, 그, 사용, 사용하는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SQL 문법에서 제공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예약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예약어 또는 명령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문법은 저희가 차차 공부할 거니까, 그리고 문법에서 제공되는 키워드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로 차차 공부할 거니까 그 종류들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이 키워드, 여기서 우리가 작성한 문장에서 보면, 중간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select from. 근데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SQL이라고 하는 문법으로 문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수십만 개의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리말에도 수십만 개의 단어가 있고 영어에도 수십만 개의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외국어를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단어들 외우는 거잖아요. 음. 근데 SQL 문법에서 제공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QL 문법에서 제공되는 단어는 몇 개 안 돼요. 열 몇 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50개가 되지가 않아요. 그 몇 개의 단어들만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쉽겠죠. SQL이 쉬워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SQL 공부하는 게 쉽습니다. 그렇게 그 SQL로 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키워드, 예약어, 명령어 등등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select라든가 from 이런 것들이 그 SQL 키워드예요. 이 SQL 키워드는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소문자로 쓰셔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따가 예제를 만들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SQL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 이게 세미콜론이죠. 세미콜론으로 어,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면 반드시 세미콜론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미콜론을 쓰지 않으면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SQL 디벨로퍼는 가장 마지막 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데 뭐 select, sys, date 다시 한번 똑같은 문장을 다시 한 번만 쓸게요. from, dual. 제가 세미콜론 안 썼죠. 세미콜론 안 썼는데도 컨트롤 엔터 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이거 돼요. 근데 이거는 SQL 디벨로퍼가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 밑에 다른 문장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파일의 끝까지 쭉 다 갔는데도 더 이상 문장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으니까 이거를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커서가 있는 위치
위치에 하나의 문장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장에 세미콜론이 없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SQL 디벨로퍼에서만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줄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세미콜론이 빠지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요거는 그냥 보기만 할게요. sys timestamp from 주어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까요? 세미콜론이 없어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잠깐 좀 보시면 에러가 나요. 지금 커서를 제가 여기다 커서를 뒀거든요. 이 끝에다가 커서를 뒀는데 그러면 SQL 디벨로퍼는 지금 커서가 있는 곳에 문장이 어디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22번째 라인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문장은 파일 끝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이에요. 두 문장이 되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명령어가 올바로 종료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SQL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SQL 디벨로퍼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문장이든 문장이 아니든 항상 문장이 끝날 때에는 세미콜론을 써주시는 거를 습관을 붙이세요. 문장이 끝날 때는 항상 세미콜론을 붙인다. 이거를 습관으로 항상 들여주시는 게 좋고요. 들여주시는 게 좋고. 자, 위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위쪽에 있는 내용인데 키워드들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전부 다 소문자로 작성했어요. 그죠? 전부 다 소문자로 작성했는데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만 작성을 해볼까요? select, sys, date, from, dual 이렇게 모든 문장을 대문자로만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똑같은 결과가 잘 나오죠. 그죠? 똑같은 결과가 잘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키워드들만 대문자로 써볼게요. 뭐,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모든, 요건 주석입니다. 네. 모든, 모두 소문자로. 여기는 모두 대문자로. 이렇게 한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는 이런 관습을 따를 거예요. select, sys, date, from, dual. 자, 이거는 뭐냐면 키워드는 대문자로.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또는 테이블 이름은 소문자로. 요 소문자로. 이런 관습을 따른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셀렉트는 전부 다 대문자로 썼죠. sysdate, from도 전부 다 대문자로 썼죠. 근데 sysdate하고 dual은 소문자로 썼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교재는 이런 관습으로 문장을 작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클에서 SQL에서 그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몇 개의 단어들, 채 50개도 되지 않는 그 몇 개의 단어들은 대문자로, 그 이외의 나머지는 전부 소문자로 라고 하는 관습을 따르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기도 해요. select, sys, date, from, 그 다음에 do what 이렇게 해보시면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거는 반대로 한 거죠. 키워드는 소문자로,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또는 테이블 이름은 대문자로.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이 이런 관습으로 많이 작성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뭐 가독성, 문장을 읽을 때 눈으로 보기에 좀 편하게, 읽기 편하게 하는 의도라고는 해요.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키워드는 전부 다 대문자로, 키워드 이외의 다른 그런 단어들은 소문자로. 그러니까 예약이 되어져 있지 않은 단어들은 소문자로 사용하는 그런 관습을 따르는 게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예. 어, 키워드는 대문자로,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소문자로 하자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교재 저자는 그런 관습을, 그런 권고를 따라서 코드들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네 번째에 있는 것처럼 반대로 키워드를 소문자로 쓰고 키워드가 아닌 것들을 대문자로 쓰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한 1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꾸로 쓰는 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거는 대소문자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키워드를 사용하는 데에도 대문자, 소문자, 컬럼 이름에서도 대문자, 소문자, 테이블 이름에서도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막 섞어 쓰는 거. 실행은 돼요. 아, 시스 데이터라고 써서 그렇고요. 시스 데이트. 네. 실행은 잘 돼요. 오타만 없으면, 그 단어에 오타만 없으면 실행은 잘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가장 안 좋은 습관. 이렇게 쓰는 건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소문자를 섞어서 사용해도 대소문자를 섞, 어, 섞어서 사용 사용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는 대문자, 소문자를 번갈아 가면서 쓰면 약간 타이핑 하는데도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오타도 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서 쓰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모든 문장을 소문자로만 작성을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작성을 할 거고, 대소문자를 섞어서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사용을 하셔도 돼요. 제가 보통 그 경험상 보면은요, 어, 모두 대문자로 사용하는 게 한 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키워드만 대문자, 그 다음에 그 키워드가 아닌 것들은 소문자로 쓰는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여기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소문자로만 사용하는 것도 한 20%는 되는 것 같아요. 2, 3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그냥 소문자로만 전부 작성을 할 거고요. 대문자로만 작성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눈에는 소문자가 조금 더 익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할 거고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의 교재는 이런 관습을 따르고 있다. 키워드들만 대문자로, 전부 다 대문자로, 그리고 나머지 키워드가 아닌 것들은 소문자로 작성하는 관습을, 그런 권고를 따르고 있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SQL 1번 베이직이라고 하는 SQL 스크립트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까지를 해서 일단은 저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장을 해주시고, GitHub 가지고, 아직 GitHub 열려 있으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 빅데이터 57기. 사이트 주소 아시죠? 혹시나? 네, 여기입니다. 여기.
github.com 요거는 제 그 리파지토리 주소. 그 다음에 그 리파지토리들 중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저장소, 소스 코드 저장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2026년 5월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빅데이터 57기고, 그런 의미로 소스 코드 저장소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어, 들어가 볼까요? 네. 폴더 하나 만들어져 있죠. 랩 SQL이라고 하는 폴더 만들어져 있죠. 보이십니까?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요, 여기 두 개의 확장자가 SQL인 파일이 있을 거예요. SQL 1번 베이직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요. 전 시간에 작성했었던 부분까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쵸?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아직 제가 요 GitHub에 업로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GitHub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작성하는 그런 내용들은 수업 자료들이나 코드들은 이렇게 GitHub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공유를 해드릴 거고 자, 그거 말고 scott.sq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요거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여기 어떤 문장들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요. 음, 전부 다 대문자로만 쭉 작성이 되어져 있죠. 여기 있는 그 코드를 실행을 할 겁니다. 실행을 할 건데 방법은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전부 다 선택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 요 부분 볼까요? 요 부분 보시면 요거 다운로드처럼 생겼죠. 그죠? 다운로드 로 파일이라고 되어져 있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클릭. 여러분들은 아마 다운로드 폴더로 바로 가버릴 거예요. 네, 저는 요거 제가 크롬에서 설정을 다운로드 하기 전에 무슨 폴더에다 넣어라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먼저 뜨는데 여러분들 아까 워크스페이스 그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랩 SQL 밑에다가 저장해 주세요. 그냥 다운로드 폴더에 있던 파일을 거기로 옮겨버리면 되죠. 거기로 옮겨버리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랩 SQL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여기 scott.sq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으면 돼요. 제 GitHub에서 제가 드린 파일을. 자, 그럼 SQL 디벨로퍼에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실행시키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아직 다운로드 안 되신 분 계실까요? 제 GitHub에서 파일 다 가져오셨죠? 음, 음. 자, SQL 디벨로퍼에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SQL 그 스크립트를 확장자가 SQL로 되어져 있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그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열어야 되겠죠.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여기 파일 오픈. 여기 단축 아이콘 중에서 여기 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열기 버튼 클릭하시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장하셨던 가장 최근 위치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최근 위치가 안 보이면 찾으시면 돼요. C 드라이브에서부터 시작해서 워크스페이스, 랩 SQL 이런 식으로 폴더를 찾아가시면 되고 거기에서 scott.sql이라고 그 저장된 파일 보이시죠? 아이콘 모양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죠? 아이콘 모양이 조금 다를 건데 어떤 거는 데이터베이스처럼 모양이 생겼고 어떤 거는 사람 이름처럼 생겼고 그런데 요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SQL 파일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여주는 거는 SQL 디벨로퍼만 그런 거고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부 다 똑같은 아이콘 쓰면 될 텐데. 자, scott.sql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고 열기를 하십니다. 열기. 자, 그러면 아시겠죠? 자, 요거는 뭐다? 주석이다. 그죠? 자, 이것도 뭘까요? 이것도 그냥 주석. 이것도 주석. 요것도 주석.
그죠? 여기는 실제 문장. 그죠? 요거는, 자, 문장이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 그리고 끝은 세미콜론이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6번 라인부터 12번 라인까지가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모르셔도 돼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룰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동안에서 전부 앞으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을 설명드릴 건 아니에요.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그 테이블 안에다가 데이터들을 집어넣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문장, 그 다음에 만들어진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문장. 예, 그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 라인은 한 100라인 정도가 됩니다. 주석까지 포함해서 100라인이 조금 넘는 그런 파일이고요. 자, 이렇게 파일을 여셨을 때, 오른쪽 상단을 보세요.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접속이 선택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스컷이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스컷. 예, 이렇게 접속 계정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파일을 어디에서 실행할 거냐, 무슨 계정에서 실행할 거냐, 요거를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하면 되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단축키는 F5번 아니면 버튼 클릭하실 때에는 요 두 번째 버튼 있죠, 여기. 그죠? 요거를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한 번만. 네. 두 번 이상 클릭하지 마세요. 두 번 이상 클릭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라인부터 제일 마지막에 있는 103번 라인, 103번 라인까지 실행한 결과들이 이렇게 출력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뭐 어떤 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 행이 삽입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출력 결과들이 쭉 나오면 돼요. 네, 되셨을까요? 안 되신 분. 혹시나 실행 중에 에러가 발생했거나 안 되신 분 계세요? 되시죠? 네. 그러니까 워크시트 실행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스크립트 실행이라고 하는 기능이 다른 사람이 누가 잘 짜준 그런 그 파일을 갖고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고 다 실행하는 거. 그게 스크립트 실행입니다. 자, 뭐가 바뀌었나를 볼게요. 자, 이제 얘는 닫으셔도 돼요. 얘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제가 넣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탭을 닫으셔도 됩니다. 닫으셔도 되고요. 자, 왼쪽에 오라클 접속이라고 하는 패널이 있고요. 오라클 접속이라고 하는 패널이 있고, 여기 테이블 있죠. 테이블 클릭하셨어요. 지금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새로 고침할게요. 이 테이블을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리프레시. 새로 고침 클릭해 볼까요? 네. 테이블이 몇 개가 만들어졌냐면 4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테이블을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워크시트 부분에 제가 보너스를 클릭하면 보너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보이고요. DPT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면 DPT 테이블이 보이고요. EMP를 클릭하면 EMP 테이블이 보이고 셀 그레이드를 클릭하면 셀 그레이드라고 하는 테이블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GitHub에서 공유를 해드렸던 그 파일은 이렇게 네 개의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에 데이터들을 저장까지 하도록 한 그런 파일이에요. 자, 그 중에서 우선, 어, 보너스를 먼저 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너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워크시트에 여기 탭을 보시면 테이블 이름이 탭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시 여러 개의 탭이 있어요. 그죠? 그 밑에 다시 여러 개의 탭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시죠? 열이라고 돼요. 첫 번째 탭은
테이블에서 첫 번째 탭은 열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탭은 데이터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 탭은 모델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근데 다 비어 있죠. 지금 얘는 요건 조금 기다리니까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뭔가가 이렇게 나오긴 하죠. 네. 요거는 나중에 제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테이블이 관계, 릴레이션을 맺고 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보일지 이 부분은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는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다시 그 옆에 있는 데이터나 열로 가볼게요. 데이터 부분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컬럼들은 만들어져 있어요. 이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이 만들어져 있고요. job이라고 하는 컬럼이 만들어져 있고 cell 그리고 com이라고 하는 컬럼이 만들어져 있어요. 테이블 자체는 만들어져 있는데 테이블이 4개의 컬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아무런 데이터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데이터 탭에서 볼 수 있어요. 데이터 탭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열이라고 하는 탭, 첫 번째 탭으로 가겠습니다. 열이라고 하는 탭은 테이블의 구조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컬럼이 이렇게 4개가 있다. 이렇게 4개의 컬럼이 있다. 컬럼 이름은 첫 번째 컬럼은 ename, 두 번째 컬럼은 job, 세 번째 컬럼은 cell, 네 번째 컬럼은 com. 이렇게 컬럼 이름들을 보여주고요. 자, 두 번째는 ename이라고 하는 컬럼은 데이터의 타입이 바차2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다. 그 다음에 job은 역시 마찬가지로 바차2다. 근데 옆에 조금 뭐 10바이트, 9바이트 그 내용은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셀은 데이터 타입이 넘버고 컴도 데이터 타입은 넘버다.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옆에 뭐 다른 내용들도 더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컬럼에 어떤 타입의 그 값들이 저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 그게 열이라고 하는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차투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임과 잡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문자열이 저장되는 컬럼이고요. 셀과 컴이라고 하는 컬럼은 숫자들이 저장되는 컬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할 때 셀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을 넣으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해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몇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 컬럼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컬럼에는 숫자를 저장할 건지 문자를 저장할 건지 뭐 아니면 날짜를 저장할 건지 이런 어떤 타입을 저장할 건지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게 이 열이라고 하는 탭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그 옆에 접속 판넬에서 DPT라고 하는 테이블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DPT 테이블은요. 자, 이제 여기 워크시트 부분이 바뀌었어요. DPT 테이블에 열 컬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컬럼을 가지고 있겠다? 이 테이블은 몇 개의 컬럼? 3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겠다. 맞습니다. 첫 번째 컬럼의 이름은 DPT NO라고 되어져 있고요.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컬럼이에요. 두 번째 컬럼은 dname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컬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컬럼은 loc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컬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뒤쪽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탭을 가볼게요. 데이터 탭. 여기는 미리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제가 드린 sco.sql이라고 하는 그 파일에 이렇게 네 개의 행을 insert, 삽입하는 그런 문장이 있어서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레코드와 필드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레코드는 10번 부서. 그 다음 부서 이름은 어카운팅, 회계부서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부서가 있는 위치는 뉴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번 부서에 대한
기록, 정보, 레코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행은 20번 부서, 리서치, 연구 부서, 그 다음에 부서가 있는 도시는 달라스. 뭐 전국에 걸쳐 있는 그런 회사인가 봐요. 30번 부서, 세일즈 부서, 영업 부서란 뜻이고 시카고에 있다는 뜻이고 40번 부서, 오퍼레이션, 뭐 우리말로 치면 아마 뭐 총무 정도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기획이나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네 개의 행, 그러니까 이미 레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네 건의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인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탭을 보시면 바로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도 바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 사실 요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명령어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런 그 툴을 이용해서 SQL 디벨로퍼와 같은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GUI로만 보는 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어떤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문장을 작성해서 검색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는 정말 수백만 건의 레코드들, 수백만 건의 행들이 입력이 되어져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뭐 그냥 아주 간단한 어떤 뭐 재고 관리 프로그램이나 어떤 CRL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필요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더라도요. 그죠? 뭐 고객, 뭐 작은 회사에서는 고객이 뭐 수천 명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수천 개의 행이 들어가야 돼요. 큰 기업에서는 뭐 수억 명이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수억 개의 행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딱 하면 여기서 행을 수천 개의 행을 주르륵 하고 출력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정말 셀렉트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보실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겠고, GUI 형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뽑아낼 수 있도록 그런 문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SQL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우리가 연습 중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데이터가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EMP 테이블 볼게요. 자, EMP를 클릭했더니 여기 탭에 EMP 테이블이라고 바뀌었고 지금 데이터 탭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열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열을 다시 클릭을 하시면 EMP라고 하는 테이블은 8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데이터 타입들을 보시면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컬럼도 있고요. 문자를 저장하는 컬럼도 있고요. 날짜를 저장하는 컬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그 데이터 타입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숫자냐, 문자열이냐, 날짜냐, 아니면 뭐 시간이냐. 이런 정도가 제일 많아요. 그런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 세 가지가 섞여 있는 테이블이에요. 그 세 가지가 섞여 있는 테이블이고 두 번째 데이터 탭을 보시면은요. 네, 중간 컬럼들 중에는요. 중간중간 이렇게 값들이 없는 그런 컬럼들이 있어요. 널이라고 하는 거는 값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널은 값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테이블에서 하나의 행을 보시면은요. 하나의 행은 어떤 회사에서 한 명의 직원에 대한 레코드예요. 어, 뭐 아직 회사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학 뭐 갓 졸업하시거나 이런 아까 소개하실 때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의 학번이 있듯이 학번이 있듯이 회사를 가면 사원 번호 4번이라고 하는 게 부여가 되죠. 뭐 그다음에 우리는 태어나면 주민번호라고 하는 거를 부여를 받죠. 그죠? 출생신고를 하면.
그런 것처럼 어떻게 사람한테 부여가 된 번호, 아이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컬럼이에요.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직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컬럼은 그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예요. 그래서 컬럼 이름이 job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컬럼은 컬럼 이름이 MGR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MGR은 매니저란 뜻입니다. 매니저를 줄여서 컬럼 이름을 쓴 거고요. 이 매니저라는 컬럼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컬럼 볼게요. 스미스라고 하는 직원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 가면 신입사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대리, 과장, 부장, 뭐 제일 위에 사장님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 직급 체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사원의 매니저는 대리가 될 거고, 대리의 매니저는 과장이 될 거고, 과장의 매니저는 뭐 부장님이 될 거고, 부장님의 매니저는 뭐 사장님이 될 거고, 뭐 이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7902라고 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죠? 이 7902라고 하는 번호를 4번에서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그쵸?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스미스의 매니저는 누구다? 포드라고 하는 직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마찬가지로, 포드는 옆에 매니저가 있어요. 자, 매니저 번호가 몇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7566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7566을 여기 EMP-NO 가서 찾아볼게요. 그쵸. 포드의 매니저는 존슨이라고 하는 직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존슨도 매니저가 있어요. 7839 찾아볼까요? 7839. 예, 킹이라고 하는 직원이고요. 누구냐면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은 그 위에 매니저가 없습니다. 이렇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테이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다루게 될 내용들이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구조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장되어져 있는 테이블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느냐. 뭐, 뭐 예를 들면, 스미스의 매니저는 누구일까? 뭐 이런 거를 이 데이터에서 어떻게 검색할까라는가. 그런 문법들을 저희가 공부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옆에 그 다음 컬럼은 하이어 데이트. 이건 입사 날짜예요. 입사 날짜. 그 단어 자체가 컬럼의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게 하이어는 고용하다라는 뜻이고요. 데이트는 날짜라는 뜻이기 때문에 고용한 날짜, 고용일. 그러니까 이거는 테이블을 설계한 사람이 회사 입장에서 테이블 이름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사원을 고용을 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직원 입장에서 만약에 컬럼 이름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뭐 입사 뭐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컬럼 이름을 만들었을 거예요. 뭐 그런 거는 테이블을 설계하는 사람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그런 거고 어쨌든 우리말로 하면 입사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셀이라고 하는 컬럼은 급여란 뜻입니다. 그리고 컴은 수당이란 뜻이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컴은 수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너스. 보너스를 받는 직원이 있고 보너스를 받지 않는 직원이 있어요. 뭔가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DPTNO 이거 부서 번호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스미스라고 하는 직원이 20번 부서에서 일하죠. DPT 테이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었던 테이블이 DPT예요. DPT 테이블은 20번 부서가 리서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달라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가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조합을 하게 되면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이라고 하는 두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데이터를 검색하게 되면 스미스는 제가 기억력이 30초밖에 안 돼서 리서치. 네. 스미스는 20번 부서인데 리서치 연구 부서에서 일하고 달라스에 있다. 이런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테이블과 테이블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요. 이렇게. 어떤 컬럼을 가지고서 공통되는 컬럼이나 컬럼들을 가지고서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영어로는 relation.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를 RDBMS라고 얘기를 해요. 네. DBMS에다가 R자를 붙여요. RDBMS.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 그리고 뭐 MySQL, PostgreSQL과 같은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RDBMS에서 R의 의미가 관계형, relational이라는 뜻이고요. 관계형이라는 뜻이고 관계라고 하는 게 이런 관계예요. 어떤 컬럼들을 통해서 테이블과 다른 테이블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RDBMS라고 얘기를 합니다. RDBMS.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그다음 마지막 테이블 셀그레이드 보시면은요. 셀그레이드의 열을 보시면 컬럼이 3개가 있고요. 그 3개의 컬럼은 전부 다 숫자만 저장하는 컬럼으로 되어져 있고 데이터도 5건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데이터들을 이렇게 제일 먼저 할 거는 검색하는 걸 먼저 해볼 거예요. 테이블들에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느냐 그런 문법들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에 인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나중에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셀렉트가 제일 중요하고 문법이 제일 많아요. 검색하는 셀렉트와 관련된 문법이 SQL 전체 문법에서 거의 80%, 70%, 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할 거고, 그리고 나면 뭐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저장한다거나 수정, 삭제하는 거는 문법이 간단하고 한두 줄밖에 안 돼요. 셀렉트를 잘하면 나머지는 다 잘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테이블 만드는 그 예제 코드를 제가 드리기는 했지만 그 코드를 설명하기까지는 아마 뭐 1,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저희는 검색하는 거 먼저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요 셀렉트 문장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요 셀렉트를 하기 위해서 예제 데이터들을 먼저 좀 드렸어요. 예제 데이터들을. 테이블들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각각의 테이블들이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